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정의를 가장한 폭력.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자 디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위가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복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용한 무차별한 복수를 합니다. 소위 정의를 가장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행위를 한 것인가? 성인으로서 본격적 인생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삶을 좌우하는 것은 도덕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 감정 조절과 욕구 절제를 할 줄 아는 능력, 존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능력, 이런 성숙한 인격과 도덕적 품성 기반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런 도덕적 품성을 상실한 것인가? 그림자를 죽이는 자기 안에 악한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입니다. 즉, 자신은 늘 정의로운 사람이기에 자신 안에는 절대로 흠이나 결점이 없다고 믿고 자기 안의 그림자를 외부로 투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저지를 범죄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하지 못하고 죽이고픈 욕구에 시달리며 삽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메온과 레위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너무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림자나 자아나 한쪽만을 돌보는 삶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아의 건강성은 분리된 내적 천당과 지옥을 갈등과 충동을 거치면서 본래의 자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데서 얻어집니다. 야곱이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런 정신적 경지를 얻었음에 비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자아도취적인 환경 안에서 역으로 정신적인 장애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감정에 정직해야 합니다. 심리학자인 젠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 않은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못 본 채 하거나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그 감정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남아서 나를 끈질기게 귀찮게 합니다. 즉, 그것을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지만 반대로 그런 감정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는 그 감정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젠들리는 구체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말합니다. 우선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면서 천천히 호흡하고 감정이 말하려고 하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면 감정이 바람직한 모양새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자기 감정에도 관심을 갖는 것은 마음의 도량을 넓히는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심리학자 융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융은 우리 안의 어두움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쌓여 있고 이 에너지가 자아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정신의 건강성은 자아와 그림자의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한쪽만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탐색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즉 문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기에 병적인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자아를 스스로 심리적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는 그런 상식과 윤리를 몰상식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온갖 탐욕과 환상으로 가득 찬 무의식의 세계. 프로이트는 그것을 이드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드의 욕망을 견제하기 위해 양심과 윤리를 대변하는 초자아의 기능이 동원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상식을 대변하는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현실과의 타협을 도모하며 나름대로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를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무의식의 세계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시공을 초월해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환상의 세계, 온갖 쾌락과 욕망이 넘실대는 전인 미답의 세계, 모든 것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마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를 겁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며 형제 자매를 성적으로 유혹하는가 하면 원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마귀를 숭배하며 배신한 애인을 우물 속에 처박아 버리는 잔혹한 환상의 세계. 지구가 파멸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내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전지전능한 세계.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끓는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세계.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세계가 무의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 엄청난 성적 욕망과 파괴력이 동반된 세계가 바로 무의식이니 그런 강력한 힘에 눌려 사는 자아는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자아는 나름대로 강력한 대비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고갈되면 자신을 방어할 수단 또한 희박해지고 급기야는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무너진 상태가 바로 정신병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경이 과민한 상태에 빠질 뿐이지요. 프로이트는 그것을 노이로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신경증이지요. 신경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런 증상에 시달려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경증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무의식적 단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끝없는 갈등의 악순환적 고리에 말려들어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